네, 지수는 현재 2010선 초반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핵심 이슈들 분석해보고요. 이와 함께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국투자증권 IM유언스탁팀 김형철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역시 준비해놓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를 놓고 내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월 정례회의에서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을 거론한 목소리가 전달보다 커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의 속도 조절에 나서거나 연내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슈인 전략에서 그 속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달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상당수의 위원들이 양적 완화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대두시켰습니다. 때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조기 종료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는 모습이었죠. 우선은 양적 완화의 이 같은 속도 조절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그 FOMC 회의가 발표가 되면요. 일단 국내외 외신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그 타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용어들을 꼭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뭐 주목해야 될 바는 이제 오픈 엔디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픈 엔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제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은 이 기한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이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수의 넘버 그리고 소수의 서버럴 이게 나왔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 서버럴로 이제 그 소수의 의견, 뭐 버냉키 그리고 앨런, 더들리로 그 압축되는 이 소수의 의견, 이 의견들이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는 것들이 소수의 의견으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의견들, 그 다수의 의견들이 왜 갑자기 대두가 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그 자산 버블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구 전략을 적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그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유로존 위기와 그리고 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런 그 양적 완화를 좀 조기에 종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어제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좀 공개가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관건은 정말로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기 종료가 될지 안 될지에 관해서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1분기가 거의 이제 끝났고요. 2분기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15만 건의 내외에 이제 고용이 제한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고 실업률도 오히려 조금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물론 이제 전일 나온 이제 주택 뭐 허가 건수랑 착공 건수,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고요.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이 양적 완화를 중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단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경기 침체에 뭐 진입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또한 이 양적 완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유럽 문제들이나 아니면 미국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은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에도 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양적 완화 조기 종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양적 완화 조기 종료는 아무래도 어렵겠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전일의 급등과 미국발 악재의 부담을 느낀 코스피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세는 여전하고 2000선 회복 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숨고르기 이후 상승 탄력이 강화될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제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이 분명히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영향도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 일단은 7거래일 만에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 2000선 위에 있는 지수 2000포인트 위쪽에서도 확인해야 할 것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 가능할지 여부부터 들어보죠.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뭐 수급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뭐 지수를 좀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그 외적인 뭐 변수들은 외적으로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이제 수급 상황으로 좀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율 그 박근혜 뭐 이제 당선인 뭐 얼마 조금 있으면 인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환율을 구두 개입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국내 증시를 계속 짓눌렀던 뱅가드 이슈가 어느 정도 조금 그 줄어들면서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은 조금 어렵고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것이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뱅가드와 관련한 부담도 어느 정도는 좀 덜어놓은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어제부터 좀 큰 폭으로 매수하면서 나흘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이런 긍정적인 포지션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 매크로 측면이나 이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그 자산 배분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뭐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현재 상황에서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지수를 전고점 2040, 2050포인트를 뚫어내는 그런 강한 수급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단지 큰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외국인들도 매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역시 수급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또 주 후반에 많은 이벤트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수들 남아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주 후반에 그 이탈리아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조금씩 뭐 대두가 되고는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캐스터라는 그 자동 예산 삭감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그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백악관이랑 그 공화당 쪽에서 계속 이 시캐스터 자동 삭감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에도 작년에도 이제 뭐 양적 완화 이후에 1월 달에 그 뭐 이벤트들을 조금씩 만들어줬는데 이 시캐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깜짝 선물로 자동 연장을 하는 대신에 기한 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뭐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환율 부분도 조금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도 봐야 되고 지금 국내 원화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국내 IT랑 자동차 쪽을 이제 짓눌렀던 그 엔화 관련 부분들이 더 이상 이제 약세로 추가적으로 강하게 약세로 가기보다는 약간 박스권에 움직이면서 그 부분에 따라서도 이제 전일 이제 IT랑 자동차 부분들이 조금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화 관련 이슈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또한 이제 1,070원에서 1,095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환율 추이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살펴봐야 할 변수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환율까지도 주목을 좀 해봐야 한다라는 쪽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보시죠. 코스피 상승에 따라 일관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과연 지수 상승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화한 자금으로 재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 것인지 대응 전략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를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체감하실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아요. 아마 조금 힘들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장세가 그동안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익 실현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전략이 맞는 것인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일단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 좀 매수를 하는 와중에 개인분들은 이제 많은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전고점 2042랑 하단으로는 쌍바닥이 나왔던 1930포인트에서 큰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뚜렷한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의 힘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매수를 언제 해야 될까? 뭐 나는 이제 주식을 들고 있지 못하는데 지수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까 좀 전에 이제 짚어드렸던 그 시캐스터 3월 1일 날 그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끝난 다음에 매매에 진입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한 이제 코스닥 그 지수를 끌어올렸던 것들이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들도 조금 뭐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그 핸드셋 부분들, 뭐 모바일 그 부품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 추격해서 매수할 시점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을 유효하겠다라고 전략 주셨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업종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은 팀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좀 전에 지금 추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스마트폰, 핸드셋 부품들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단지 이 시점이 아니라 눌림목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올해 한 해 관심을 가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다시 한번 좀 레벨업이 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약 그 해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런 바이오 제약사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과 함께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슈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인윤스탁팀 김형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